자, 이 부분 한번 밝혀보죠.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조사한 바로는 피고 애들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 예, 결혼 생각도 없었다고. 예, 저는 34살 때까지 독신주의자였어요. 예, 저는 아이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왜 음식점 가면은 애들 막 뛰어놀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결혼 자체에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게 왜냐면은 왜인지 돌이켜 보니까 저희 아빠가 공무원 생활 하셨는데 정말 일만 하시다가 본인 생활 못 즐기시고 그래서 이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이 뭔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빠를 봤을 때. 그래서 나는 평생 내 인생 즐기다 가야지 이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은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희망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랬었는데, 근데 아까 34살까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35이거든요. 네. 갑자기 뭐가 그럼 백마탄왕자가 나타난 겁니까? 사실 그때까지도 다른 남친구가 있었어요. 네. 쭉 그냥 친구, 네. 남자친구, 결혼과 관계없는 네. 그냥 남자친구. 독신주의지만 남자는 사귀자. 남자는 있어야 그렇죠. 되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법무법인에 있을 때 그 사무장을 하던 이제 직원이죠. 변호사의 직원이죠. 예. 사무장도. 사무장 분이 저를 몰래 이제 짝사랑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짝사랑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 얘기를 안 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보고를 하러 제 방에 들어오면 이제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아, 느끼게 오는구나. 예. 그래서 느꼈어요? 예, 느껴지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예, 이제 아이처럼 웃고. 왜 사랑하면 막 아이처럼 웃게 되잖아요. 행복에. 예, 본능적으로. 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눈길이 가더라고요. 예, 가다가 이제 같이 맥주도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일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니, 어느새부턴가는 정말 이 사람이랑 평생 살면은 행복하겠다. 계속 행복하겠다는 진짜 근거 없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정말. 자, 좀 정리해보면, 예. 그런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사무장이 막 짝사랑하면 이제 남자니까,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대쉬를 해서,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좋아. 그러고 눈만 깜빡깜빡거리는데 본인이 캐치하고서 확 달려든 거 아니에요? 예. 안 되고. 실제로 나중에 한 얘기가 못 올라갈 나무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예. 예. 그렇죠. 사무장이 여자 변호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사무장이 아래고 변호사가 위인 것 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사회적인 잣대로 우리 보면. 어머님 고정관념은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 일은 사무장이 다 하던데. 예. 진짜. 아니 근데 그런 데도 그렇게 있고. 얘기하면 안 되지, 변호사는. 이런 건 아니네. 근데 정말 사무장이 네. 다 하는 하는 데도 일이 있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대요. 예. 저희는 아니에요. 전 제가 그렇게 해서, 거의 다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일단은 사귀자는 것부터 제가 먼저. 그러니까 저는 사귀자. 예, 이미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랑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그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그럼 사귀자. 아니 근데 남편이 네. 그렇게 짝사랑을 했는데 고백은 안 했어요? 먼저? 눈만 고백을 껌뻑껌뻑했대잖아요. 고백 아닌 고백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건 있었어요. 느껴지는 거. 예, 근데 잘못 느낀 건 아니고?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더니 예,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완전 바뀌었어, 그쵸? 남자가 네 사귀죠. 감동받아서. 정말. 제가 한번 사귀자고 하고 그리고 사귄 이후부터는 처음에 이제 법무법인은 좀 몰래 사귀었었어요. 사람들한테 좀 지장 있을까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사귀기만 하면은 헤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하자. 네, 독신주의자가. 네, 그래서 사귄 지 한 3개월 그 정도 됐을 때 결혼을 하자고 제가 했죠. 먼저 또 네. 결혼하자고. 네. 그때는 안 울던가요? 그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자 했을 때? 그때는 그냥 너무 당황했던 것 갑자기 같아요. 3개월 만에 딱 결혼하자고. 저는 한번 꽂히면은 질주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랑 평생을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은 이후부터는 그냥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냥 먼저 살았어요. 먼저 살자고. 근데 그렇게 네. 독신주의였는데 네. 그 마음을 바꾸게 했던 그 어떤 계기점? 그런 그 확신과 믿음이 남자 매력이 생겼던 어떤 매력이 그게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설명을 못 하겠어요, 말로. 예. 이거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생리적인 호르몬의 작용으로 제정신을 못 차린 거죠. 3개월 안에 함께 다 이긴 겁니다. 근데 그 호르몬이면은 네. 그 몇 년 안에 사그라들어야 되는 거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안 나와야 돼요. 네, 저 지금도 그래요. 지금 막 흥분돼요? 흥분은 안 돼요. 그치? 네. 근데 좋아요, 진짜, 아직도? 지금도 떨어져 있으면은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몇 년 됐죠? 2년. 2년? 아직 더 아직인가? 살아봐야 아직 좀, 그렇지? 예. 아직 좀 있으니까. 그럼요. 두번 가자. 자, 그러면 어떻게 잘 살 것 같습니까? 관상에? 아, 그분 것도 봐야 되는구나. 궁합을 봐야 돼. 그쵸. 이제 관상궁합도 봐야 되고, 뭐 사주도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최은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까 뭔가에 꽂히면 질주하는 그런 질주 본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필 관상에서 저 눈이, 예, 마안이에요, 마안. 마안. 예. 마안이 말의 말 맞자? 예, 예. 아. 말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근데 제가 봤을 때 눈이 튜닝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예. 그렇습니까? 나 몰랐는데. 웃는 거 보니까 맞네. 일반적으로는 알기 힘들겠어요. 아주 미세하게 잘 됐어. 아, 제가 정말. 한쪽만 지었었어요. 쌍꺼풀이. 쌍꺼풀이. 그래서 같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잘했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튜닝하신 분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 김에 좀 더 한 네, 거야. 네, 맞아. 이러면 이쪽이 싸고 이러니까 아 이쪽도 더 하자. 그러고 이제 잘했다. 병원 이거 소개 받고 싶어요. 이제 네. 그래서 마안이라고 해서 이 말의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눈이 약간 좀 슬퍼 보이는, 말의 눈이 좀 그렇거든요. 눈이 약간 튀어나오면서 사실 말의 눈이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꼭 눈물을 머금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슬퍼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말의 어떤 동물적인 어떤 성향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주. 그래서 거침이 없고 그다음에 되게 솔직하고 그러면서 앞만 보고 달리고 옆을 안 보고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상황에 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성향이죠. 뭐 때때로 놀긴 하지만 내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그 일직선으로 가는 그런 성향을 또 갖고 있는 게 저 눈의 또 특징이고 그런 이제 질주 본능이 본인이 변호사가 되고 또 남편한테 먼저 고백을 하고 청혼을 하고 하면서 결혼까지 한 이 과정에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사실 마안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제가 눈이 좀 슬퍼 보인다는 것도 처음 듣고, 예. 실제로 제가 좀 앞으로 달리는 성향이라서 주의를 못 챙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남편이 보완을 해줘요. 그러네, 맞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 사실 디테일이 조금은 떨어지거든요. 예,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이제 섬세하고 그런 디테일을 조금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상호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한 든든한 지원군을 예, 얻고 가는 것과 같죠. 그렇군요.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기 요거 좋잖아요. 요거. 법령도 너무 오. 좋고 그다음에 그 치아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관상은 굉장히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마에서 짓누르는 그런 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그런 운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조금만 지나면 청산하고 네.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마음의 빛,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최은영 변호사를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네. 근데 보면서 참 그 감동했던 게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건 아니거든요. 빚도 남아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재판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재판을 많이 해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뭐 나오잖아요. 근데 재판하기보다는 이제 중재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서로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양쪽이 좋은 거죠. 재판을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의두상하고도 상처를 입는데 맞아요. 합의를 보면 네. 합의를 보게 되면 사실은 돈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 분의 1 확 줄죠. 그런데도 네. 그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저는 이게 제 사명과도 연결이 된 건데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는 결국 소송은 정말 누가 이기든 지든 둘의 관계는 이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게 과연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그게 정답인가 그게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미래지향적인 거는 서로 화해하고 예, 적당히 양보하고 그렇게 예, 관계지향적으로 가는 게 더 그 사람들한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소송 전에
합의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항상 권해드려요. 예. 그래서 갈등 관리사 네.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거예요? 네, 좀 더 공부를 했어요 그쪽으로. 예. 갈등 관리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어떤 거냐면은 갈등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분쟁 같은 게 있는 건데 그거를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는 예, 그런 거죠. 아, 그런 관리사가 있나요? 앞으로도 이제 이쪽으로 계속 하시고 싶으세요. 재판을 잘하는 변호사보다는 갈등 관리를 하는 변호사 그런 생각으로 하고 근데 계십니다. 보니까 이제 관상 그 겉으로 보여지는 눈, 코, 입의 관상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중재하고 화해시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의 또 심상에 연관되는 덕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게 돈이 덜 될지 모르겠지만 덕을 많이 쌓으면 그 덕은 3대까지 가거든요. 3대까지. 그럼요. 아, 맞다. 그런 얘기 들어요. 네. 거기 3대까지 네.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관상 관리를 마음 심상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경주 최부자 얘기도 되게 유명하죠. 경주 최부자 그분이 뭐 금방 뭐 몇십 년은 국민 삶이 없어야 된다라고 베풀었더니 뭐 난이 나고 뭐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은 안 털었대잖아요. 도둑들이. 경주 최씨. 이게 웬일이야. 나 괜히 필이 오더라고. 그래서 아셨나 이상하네. 아니 몰랐어요. 나랑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열렸네. 그게 왔어. 경주 최씨가 지금 오셨어. 조상이 오셔서 나한테 얘기했구나. 야, 우리 은영이 왔는데 얘기 좀 해줘. 3대 덕이 왔네, 여기. 네. 여기서 또 3대를 가겠네. 아, 진정한 부자라고 좀 존경하는 왜냐면은 부자거든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감사가 모여서 결국엔 그 복이 나한테 오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관상을 한번 봤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너무 잘 맞춥니다. 관상 토크쇼를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넘어가는 코너죠. 무령관상. 네. 무령관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령관상은 뭐냐면